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운영체제입니다. 자, 윈도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개발한 컴퓨터 운영 체제 중에 하나가 되고요. 당시에 이제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도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스는 이제 마우스가 없었던 시절이고요. 모든 것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아는 사람만 이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좀 많이 불편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CUI다 그럽니다. CU가 캐릭터, 문자를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서로 소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되어서 마우스가 나오고 이제 윈도우즈가 나오고 이게 이제 GUI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건데 GUI는 G가 그래픽이다 그러죠. 그래서 마우스로 해당되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더블 클릭을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서로 소통을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윈도우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이제 쓰고 있고요.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익숙하고요. 윈도우즈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많다라는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윈도우가 이제 10가지 지금 있고요. 네. 그래서 윈도우의 발전을 보면 앞에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8 버전으로 오고 9 버전을 건너뛰고 그다음에 10 버전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10이다라는 것은 이제 왠지 9보다는 10이 더 이제 세련되어 보이고 어떤 많은 혁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를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윈도우즈 7, 8 버전에 비해서 윈도우즈 10 버전으로 오면서 뭐가 많이 달라졌느냐? 일단은 메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타일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메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새로운 이제 웹 브라우저가 있는데 웹 브라우저다라는 것은 인터넷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크롬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윈도우즈 10에서는 새로운 웹 브라우저 엣지라는 것을 이제 넣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엣지에서는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액티브 X 같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외를 시켜준 겁니다. 이건 이제 보통 결제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건데요. 엣지는 이제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다. 가볍다라는 것은 메모리를 적게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결제를 할 때는 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이제 탑재를 또 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또 다양한 이제 내장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쓰다 보니까 앱에 익숙하니까 그 형태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도 앱, 사진 앱, 이제 여러 가지 앱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윈도우 스토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10 하단 작업 표시줄에 통합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윈도우 스토어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통합 알림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알림창 관리 센터가 추가가 되어서요.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메일이 도착하였거나 메신저, SNS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이걸 한 군데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른쪽 하단 아이콘 모음집에 이제 화면에 존재하고요.
또 PC와 스마트폰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즈 10 사용자는 윈도우즈 10 스마트폰에서도 네, 똑같은 응용 프로그램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앱의 알림 메시지도 PC와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능형 음성 비서 이제 코타나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글 버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시리가 있고 구글에 이제 나우가 있고 윈도우즈 10에는 이제 코타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지능형 비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것에 맞춰서 동작하는 사용자 맞춤형 비서 서비스가 됩니다. 네, 윈도우즈가 로고가 이제 변천사를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1.0은 1985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3.1, 95, XP, 비스타, 7, 8 과정을 거쳐서 지금 윈도우즈 10에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10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고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 7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윈도우즈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스에서 네, 윈도우즈로 넘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 번째가 이제 GUI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G는 그래픽의 약자가 되는 것이고 유저 인터페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스 시절에는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했는데 GUI에서는 이제 아이콘이나 또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네, 클릭을 한다. 클릭하면서 실행을 한다. 라고 해서 GUI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점형이 되는 것이고 선점형은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점형의 반대는 비선점형이 되는 거죠. 컨트롤 Shift ESC 또는 컨트롤 Alt 딜리트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가 있고요. 멀티태스킹이다 라는 거죠. 네, 여러 개의 일을 이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라는 거고요. PMP 기능,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꽂으면 바로 실행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본체에다가 USB를 꽂으면 컴퓨터에서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요. 자, 새로운 하드웨어가 설치가 되면 컴퓨터가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기능, 자동으로 구성해준다. 그러면 PMP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OLE 기능이 있습니다. OLE는 우리가 개체 삽입이다 라는 거죠.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삽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워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림판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이제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그림판에 들어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여기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 바깥쪽을 눌러주면 다시 워드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개체 삽입 OLE 기능이다라는 거고. 255자의 파일 이름이 가능합니다. 공백 줄 수가 있습니다. 도스 시대 때는요. 파일 이름이 딱 8자. 영어 8자, 한글은 4자, 파일 이름을 적을 때 꼭 이 개수를 맞춰야 됐어요. 그러다가 255자의 파일 이름이 나오니까 사용자들이 어때요? 정말 좋았죠. 네, 거기다 또 공백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파일 이름에는 이제 유니코드 문자를 지원을 해서 세개 여러 문자를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쓸 수 없는 특수 문자들이 있죠. 네. 슬래시, 그 다음에 콜론, 네, 별표, 느낌표, 따옴표, 꺽쇠 이런 문자들은 이제 파일 이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록 장치에 여러 가지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저장된 곳을 이제 찾아가려면 해당되는 파일이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됐는지, 또 해당되는 파일이 삭제가 됐을 때 삭제가 됐구나, 또 특정한 파일이 추가가 될 때 어디에 추가할 것인지, 특정한 파일을 이제 검색을 할 때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거기에는 이제 F816, 32, NTFS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종류는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먼저 F816, F8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입니다. 도스나 윈도우즈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스, 윈도우즈 98, XP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F832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F8보다 큰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가 있고 F8에 비해서 클러스터 크기가 이제 작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이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해당되는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만약 이제 여러분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 둥글둥글한 것을 트랙이라 그러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조각 하나를 뭐라 그러죠? 섹터라고 하죠. 자, 섹터 단위로 이제 헤더가 멈추게 되면 너무 자주 멈추니까 내가 저장하는 단위를 2개의 섹터로 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단위를 뭐라 그러냐? 클러스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이제 4개의 섹터를 하나로 할 수 있고, 내 섹터를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해버리면 해당되는 클러스터마다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남은 공간이 많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 크기가 작다라는 것은 남은 공간을 줄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NTFS는요, 성능과 공간을 활용을 하고 보안 안정 면에서도 F8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뛰어난 고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일 시스템 3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건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이제 단축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단축키는 만약에 이제 맘 잡고 문제를 낸다 그러면 문제를 내기가 조금 쉬운 부분이 되죠. 먼저 펑션키, 기능키에 대해서 보면 F1, 2, 3, 5를 보겠습니다. F1은 어디서나 도움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도움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F1을 눌러주면 되고요. FT는 이름을 변경할 때 씁니다. 여러분 물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해도 되고, 또 여러분이 F2를 눌러주면 커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새로운 이름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F3은 검색 결과창을 나타내는 거고요. F5는 최신 정보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새로 고침을 하고 싶다. 그러면 F5키를 누르죠. 자, Alt 방향키를 눌러주면 이제 현재 실행 중인 화면에 다음 화면 또는 이전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Alt ESC를 눌러주면, 또 Alt 탭을 눌러주면 이거는 이제 화면 전환하는 건데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자기가 열어놓은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메모장도 띄우고 한글도 띄우고 파워포인트도 띄우고 인터넷도 띄우고, Alt ESC를 눌러보세요. 화면이 점점 바뀝니다. Alt 탭은 뭐냐면 목록을 보여줘요. 이렇게요. 이런 내용들이 화면에 열려져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면서 특정한 화면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네, Alt 엔터는 이제 속성 대하창을 나타내는 거고요. Alt 스페이스는 이제 활성창에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는 거고요. Alt F4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도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종료 단추, 여러분 닫기 버튼을 누르죠. 이 버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마우스가 먹통이 됐네. 근데 이 화면은 꼭 닫아야 되네. 그러면 Alt F4를 눌러주면 되고요. Alt 프린트 스크린과 프린트 스크린이 있습니다. Alt 프린트 스크린은 현재 작업 중이던 거,
네, 그 창을 클립보드로 복사시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프린트 스크린은 이제 열어놓은 화면 전체, 모니터 화면 전체를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자, 컨트롤과 관련된 겁니다. 컨트롤 A는 올 생각해 주면 돼요. 모두 선택하는 겁니다. 네, 파일들을 이제 모두 선택하는 거. 컨트롤 ESC를 눌러주면 여러분 시작 메뉴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Shift ESC를 눌러주면 작업 관리자 창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먹통이 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고 강제 종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Shift인데요. Shift Delet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Delete를 눌러주면 파일을 삭제하는 건데요. Shift Delete를 눌러주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Shift F10을 눌러주면 바로가기 메뉴를 나오게 할 수 있고요. Shift를 누르면서 CD를 삽입해주면 CD가 자동으로 플레이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로고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 보통은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윈도우즈 로고 키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눌러주면 이제 시작 단추를 누른 것처럼 시작 메뉴를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로고 D를 눌러주면 모든 창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바탕 화면이 보여주게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이전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컴퓨터 실습을 하는데 앞에서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조금 자기가 원하는 화면을 보다가 교수님이 살짝 뒤로 오면은 바로 로고 D를 눌러서 모든 창을 최소화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로고 E를 눌러주면 윈도우즈 탐색기를 실행시키는 거고요. 로고 L은 이제 락입니다. 컴퓨터를 잠근 화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실무에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다루는 사람인 경우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하고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이제 놔둔 상태인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뭐 설사를 해서 30분 동안 있다 올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누군가가 여기 열어놓은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빼내갈 수가 있죠. 또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불합격이었는데 불합격 이 불자를 딱 지워버려서 합격, A라는 학생 합격 이렇게 고쳐버릴 수가 있죠. 의자에서 일어설 때 로고 L을 눌러주면 화면이 잠금 상태가 되고 비번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지 화면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로고 M을 눌러주면 이제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 하고 이전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전 크기로 나타내게 해줍니다. 로고 T를 눌러주면 작업 표시줄에 있는 프로그램을 차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열려있는 모든 창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바탕화면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고 홈을 눌러주면 선택된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을 최소화합니다. 창을 여러 개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 일일이 닫으려면 여기는 XX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키를 이용해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인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네,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바탕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이콘이 있고 해당되는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이때 이거를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문서,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이 되죠. 이거는 이제 원본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단순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아이콘을 삭제를 해도 원본 파일에는 문제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아이콘은 모든 프로그램, 어떤 모든 객체에 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제 아이콘 모양에 보면 왼쪽 아랫부 부분에 이런 화살표가 보이고 있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것도 하나의 파일이겠죠. 파일이 뭐로 되어 있냐면
링크 생각해 주면 돼요. LNK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LNK가 확장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은 만들고 싶은 해당되는 프로그램 이름에서 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고, 그러면 메뉴 중에서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또는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네, 바탕 화면으로 드래그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면서 네,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입니다. 윈도우즈에서 윈도우 탐색기는 파일과 여러 가지 폴더에 대한 내용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대한 파일과 폴더가 계층 구조, 트리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계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탐색기에 보면 폴더 앞에 뭐 A라는 폴더가 있다. 그럼 이게 플러스로 적어져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하위 폴더가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를 한번 눌러주면 하위 폴더가 표시가 되고, 자, 하위 폴더가 모두 열렸을 경우에는 이런 표시로 보여지게 되고요. 자,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에 이런 별 표시가 있죠. 오른쪽 숫자판에 보면 이걸 눌러주면 선택된 폴더의 모든 네, 하위 폴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선택된 폴더가 열리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닫혀 있는 상태면 상위 폴더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폴더 창에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은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백스페이스는 뭐 할 때 썼어요? 삭제를 할 때 보통 쓰죠. 근데 폴더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네, 상위 폴더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뭐 파일 메뉴를 누른다든지 편집 메뉴를 누른다든지 메뉴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또 이제 하위 메뉴가 뜨게 되죠. 메뉴 옆에 유심히 잘 보면은 이런 기호가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걸 누르면 또 다른 하위 메뉴가 열려요 라는 의미고요. 체크 표시는 이제 여러 개 해당된 그룹에서 여러 개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 또 메뉴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메뉴들 중에서는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메뉴 뒤에 이렇게 점점점이 표시가 되는 거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려요 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메뉴가 흐리게 표시된 거는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컨트롤 C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V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앞에 무슨 선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윈도우즈 7으로 오면서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모아놓았다 그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네, 놔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라이브러리, 문서 라이브러리, 동영상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실제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폴더는 있는데 그곳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림, 사진이죠. 네. 사진, 또 음악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탐색기에서 이제 폴더 옵션을 갈 건데, 폴더 옵션 가는 방법은 이제 도구를 눌러주면 폴더 옵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제 여기 이제 탭들이 있죠. 네. 첫 번째 일반 탭이 있고, 네, 또 보기 탭이 있고 몇 개의 탭이 있는데요. 일반 탭에서는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죠. 새로 여는 폴더의 내용을 같은 창에 열 거냐, 다른 창에 열 거냐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바탕화면의 아이콘은 더블 클릭을 해야지 열리죠. 한 번의 클릭만으로 열게 하겠다. 그런 메뉴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보기 탭에서는 여러분이 뭘 선택할 수가 있냐면 보통은 숨긴 파일은 숨겨져 있거든요. 네, 숨긴 파일을 표시하겠다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알려진 확장자 숨기기에 체크 표시를 알려진 확장자를 숨기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해지를 해주면 네, 파일에 대한 확장자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탐색기 중에서 휴지통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휴지통은 이제 삭제된 내용들이 임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휴지통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아파트 관리 바깥쪽에 또 휴지통이 있죠. 내가 이제 뭔가를 버리겠다 그럼 집안의 휴지통에다가 일단 집어 넣어놓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버릴 수가 있고 아니야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보관해야지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휴지통의 크기는 얼마로 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의 5에서 10%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하는 크기는 개인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가바이트 단위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디스크를 이제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죠. 네, 디스크마다 디스크 드라이브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휴지통 아이콘을 보면은 여러분이 비어 있을 때하고 또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물이 차 있을 때하고 아이콘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휴지통에는 삭제된 파일뿐만이 아니라 언제 삭제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파일에 대한 경로, 그런 정보들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휴지통의 크기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5에서 10%다라고 그랬는데 꽉 찼어요. 꽉 찼는데 또 지울 파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쩔까? 뭐부터 지워진다?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복원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휴지통에 A라는 파일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파일이 무슨 파일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번 열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런 게 안 됩니다. 휴지통에 있는 것은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뭐 한 다음에 일단 복원을 시켜요. 복원시킨 다음에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볼 수 없고 실행할 수 없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자, 파일을 지우면 여러분이 일단 어디에 보관된다 그랬어요? 휴지통에 보관된다 그랬죠. 근데 휴지통에 안 가고 바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플로피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지운다든지, 요즘에는 플로피 디스크를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USB에서 지운 거라든지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지운다든지, USB에 이제 도스 모드에서 지운 거,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거, 이런 것들은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그냥 완전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삭제를 하고 할 때 그냥 딜리트를 눌러주면 휴지통 속에 들어가는데요. 네, Shift 딜리트를 눌러주면 완전히 삭제하게 됩니다. 완전 삭제. 또 여러분이 휴지통이라는 속성,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네, 속성으로 들어가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체크를 해주면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요. 같은 이름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버리는 경우 덮어 써 버리는 거죠. 같은 이름으로 덮어 써 버리는 거는 그 전에 있는 파일을 이제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휴지통에 일단 임시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휴지통에 있는 것을 버려야지 완전 삭제가 되는 겁니다. 완전 삭제하려면 휴지통을 집안에 있는 휴지통을 버려라 라는 거고, 또 메뉴에도 있어요. 메뉴에 가보면 파일에 휴지통 비우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버려도 되는 거고요. 휴지통 비우기 이렇게 버려도 되고요. 또 해당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눌러서 삭제를 눌러줘도 되고요. 예, 휴지통에서요. 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복원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휴지통에 가보면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또는 선택한 항목 복원을 클릭해주면 되고요. 또 메뉴에 가보면 파일의 복원이 있고 바로가기 마우스 우측 눌러주면 또 복원이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복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있었던 자리로 얘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마우스를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그냥 복원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제어판에 보면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기능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특정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쓰는 거죠. 또 그거를 변경할 때 쓰는 거고 또 복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프린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터에서는 여러분이 기본 프린터가 있는데요. 기본 프린터다라고 한다면 내가 프린터를 10대를 연결했다. 인쇄 명령어를 눌렀을 때 어느 프린터로 인쇄가 될까? 그때 인쇄되는 프린터가 바로 기본 프린터가 되고요. 기본 프린터는 이제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프린터로 할 수 없는 프린터는 없습니다. 모든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에서 해제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기본 프린터를 해지를 해주면 되고요. 또 로컬 프린터다 라고 있습니다. 로컬 프린터다. 또 네트워크 프린터다 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로컬 프린터다 라는 것은 이제 현재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말을 하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는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 대 있었을 경우에 프린터를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다라고 합니다. 기본 프린터는 프린터에 보면은 이게 검정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스풀링이 있는데요. 스풀링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는 게 좋고 앞에서도 종종 나왔을 겁니다. CPU가 모든 일을 관여를 하는데 프린터에 내가 1000개의 파일을 인쇄를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하나의 파일 넘겨주고 인쇄 끝나면 CPU가 두 번째 파일 넘겨주고 지키고 서 있으면 프린터 다 했나? 라고 판단해서 또 다른 파일 넘겨주고 그러면 CPU가 그거 넘겨주면서 다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하라 마련했냐면 스풀이라는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터한테 파일들을 넘겨주는 거죠. 네,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체의 그럼으로써 CPU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컴퓨터의 처리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군요 라는 겁니다. 이 스풀이 있기 때문에 인쇄되는 동안에 CPU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CPU가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명령어를 내려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린트되고 있는 동안에 뭐 인터넷 할 수 있고 동영상 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스풀이 없다 그러면은 인쇄가 도는 동안에 우리는 멀뚱멀뚱 이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풀이 없었을 때의 인쇄에 비하면 속도는 더 느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스풀이 없었을 때는 인쇄만 하는 거죠. 인쇄 자체의 속도입니다. 스풀이 있으면 인쇄도 하면서 CPU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죠. 네, 그래서 속도는 더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업 및 복원이다 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조각 모음이다 라는 것은 이제 단편화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편화를 이제 없애는 겁니다. 하드디스크가 있다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저장되면 모르는데 저장했다 지우고 저장했다 지우니까 이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군데로. 네, 이게 이제 단편화를 제거한다라고 하고, 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데이터를 빨리 찾아옴으로써 전반적인 속도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단편화 제거, 속도 향상을 위해서 뭐를 한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한다라는 거죠. 자, 디스크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방 정리한다라고 하죠. 방 정리하면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바로 쓰레기가 나오죠. 그래서 필요 없는 파일을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필요 없는 파일을 지우기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드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하드디스크 공간이 늘어난다. 그럼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집 15평 아파트가 34평이 되진 않죠.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점에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백업과 복원입니다. 백업은 원본 데이터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죠. 원본이 깨질지 모르니까 중요한 데이터를 한 번 더 저장을 해놓자. 그래서 원본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 백업 받아놓은 파일로 복원을 시켜주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최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명령어에 cmd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시작에 실행을 눌러주고 해당되는 명령어를 쳐주면 되는데요. cmd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화면에 시커먼 화면에 커서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네, 메모장은 이제 노트패드라고 쳐도 메모장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calc는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고요. 자, REGEDIT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입니다. 이건 기억을 하세요. 네,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뭐냐면 굉장히 고난이도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서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바탕화면의 배경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주민센터의 관리자예요. 또는 이제 A라는 대학의 컴퓨터실 관리자예요. 바탕화면에 우리 학교 로고가 나오고 예쁘게 꾸며놨어요. 근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맨날 바깥에 배경을 바꿔버려요. 바탕화면의 배경을 바꿔버려요. 성질내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못 바꾸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해요? 레지스트리를 이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금 컴퓨터 쪽으로 이제 제어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하여튼 REGEDIT를 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옵니다.
ms config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가 되고요. 네. 자, 이거는 sys edit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편집기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셧다운이다. 네, 컴퓨터 종료에 대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MSTSC 원격 데스크탑을 연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스 키가 있습니다. 명령어에 대한 기억, 또 명령어 줄을 편집하는 명령어고요. ms info 32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이제 또 MS-DOS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MS-DOS도 윈도우즈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윈도우즈 전에 사용했던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CUI 방식이에요. CU가 이제 문자죠. 그래서 문자, 유저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우스가 없죠. 키보드로 항상 문자를 입력을 해야지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싱글 유저입니다. 싱글 유저, 싱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할 수가 있고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디렉토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폴더와 폴더를 갈 때 여러분이 지금은 마우스로 그냥 간단하게 클릭할 수가 있지만 A에서 C로 갈 때 이렇게 바로 못 가고요. 이렇게 루트를 거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자, MS-DOS에서 쓰는 파일이 있는데요. 먼저 시스템에 관련된 겁니다. 이 시스템 파일이 망가지게 되면 컴퓨터가 안 켜지게 돼요. 시스템 파일의 대표적인 게 ms-dos 확장자 sys 파일, io.sys 파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ms-dos.sys다, sys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메모리에 대한 관리, 주변 장치에 대한 관리, 파일 관리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IO는 이제 I가 뭐겠습니까? 인풋, 아웃풋이겠죠. 네, 그래서 ms-dos.sys 파일에 대한 요구 사항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입출력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부팅이 될 때 필요한 거고요. 이게 파일이 깨져버리면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부팅이 된 다음에 이 파일은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에 항상 적재되어 있어서 명령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파일에 대한 목록 좀 보여주세요. 그럼 dir, 얘는 dir이거든요. 얘는 이제 커맨드에 의해서 dir을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커맨드가 해석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uto.exec.bat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 켜자마자 부팅이 되자마자 바로 실행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켜자마자 우리가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일 안에다가 한글 파일에 실행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사용자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 설정을 담당하는 파일이 뭐가 되냐면 config .sys 파일이 됩니다. 네, 이것도 부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파일은 아니고요. 시스템의 환경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MS-DOS에서 이제 명령 처리기가 뭐라 그랬어요? 네, command.com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이제 뭐가 되냐면 커맨드 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부 명령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게 되고요. 몇 개를 한번 살펴본다면 dir을 치면은 파일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고요. copy는 뭐 할 때 쓰겠습니까? 네, 파일을 복사할 때 쓰겠죠. 그 다음에 타입은 이제 뭐냐면 특정한 파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hwp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명령을 직접 입력해야 돼요. type.hwp. 그럼 hwp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또 a.txt 일반적으로 이제 txt를 쓰겠죠. 이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알리에는 뭐겠습니까? 파일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라는 거고요. 윈도우즈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파일에 대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죠. 얘는 알리엔이다 라고 직접 입력을 해야 되고요. del은 이제 파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파일을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d, cd, rd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MD는 디렉토리를 이제 만드는 거죠. CP는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거고 RD는 디렉토리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디렉토리에 관련된 명령어고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cls라는 명령어를 치고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ver 해주면 버전을 표시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것하고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배운 유닉스 명령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목록을 보여주세요. ls가 되죠. 이거는 유닉스 명령어. 자, 카피해 주세요. cp. 파일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cat 되는 거죠. 이름 좀 바꿔주세요. mv.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remove rm. 디렉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make, mkdir, make 디렉토리. 자, 복사하겠습니다. chdr.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삭제하겠습니다. remove dir. 이렇게요. 화면의 내용을 다 지워주세요. 클리어. 버전을 표시해주세요. you nam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부 명령어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외부 명령어가 있겠죠. 외부 명령어는 그 일을 담당하는 파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외부 명령어에 넣어 놓았습니다. 외부 명령어 몇 가지만 한번 본다면은요. 자, 외부 명령어 중에서 attribute이라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파일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는 겁니다. 유닉스에서 보면 우리가 chmod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move가 있습니다. move는 파일에 대한 이동해 주는 겁니다. 어느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유닉스 같으면 이제 rv가 됩니다. 그 다음에 find는 특정한 글자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유닉스에서 find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맷입니다. 포맷은 이제 초기화 시켜버리는 거죠. 디스크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파일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것에 관련된 유닉스는 fd 포맷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hkdsk는 디스크가 디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곳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느냐 디스크에 대한 상태를 점검해 주는 거고요. 이제 유닉스에서는 이게 df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운영 체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또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임베디드 시스템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특정한 목적만 달성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세요. 자, 여러분이 자동차에 보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물론 핸들이 있죠. 핸들 위에 안 보이는 뭐가 있어요? 에어백이 있어요. 시속 몇 킬로에서 갑자기 뭐 떨어지면은 에어백이 터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순간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에어백이 필요 없는 시점에 그냥 터지면 어때요? 그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이고 딱 해당되는 기계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에어백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면 될까요? 네, 안 되겠죠. 특정한 목적이고 특정한 기계에서만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형적인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이제 디지털 시계, MP3 재생 장치, 교통신호, 공장 제어 장치 여러 군데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영 체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